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각국 정상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성명을 내고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동맹으로 미국 국민과 한국 국민과 깊은 우정의 유대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모든 필요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는 등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면서 커렌 크라이시스의 먹구름이 기업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업황이 악화한 가운데 원화 가치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해외 투자 비용도 증가하면서 실적에 직격탄을 맞을 분위기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적절 원달러 환율은 1,390원으로 이미 감내 수준을 넘어버린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셀루메드가 장 초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인 무세포 동종진피 신제품인 셀루덤 젠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여의도의 전문가들은 내년 방산주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방산업체들의 무기 수준은 이어지고 있고 현재 분쟁 중인 국가들이 종전 이후로도 국방 예산 증액 기조가 이어진 만큼 무기 산업의 초기 선점을 통한 락인 효과로 내년에도 수출 소식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2024년도 마지막 거래일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빨간불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조금이긴 하지만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의 매수세도 눈에 띄는 시장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장에서 내년도 전망치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성적표는 역시나 한국 증시가 가장 최악을 나타냈다라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은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여러분들과 다양한 시선들 오늘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관한 전망치들을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끝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당사 사치간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여러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들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해 주실 텐데요.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고요.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폭풍 같은 추락 속에 동압줄은 있을까요? 일단 주요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하락률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헤드라인 어떻게 좀 풀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솟아날 구멍을 찾아야겠죠. 찾아야죠.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국장에 계속 투자를 하시겠다면 가장 확률이 높은 쪽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IT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반도체 IT보다도 강한 섹터들이 있죠. 제약바이오도 오랜만에 강하고 2차 전지주들도 강하고. 하지만 확실하게 어떤 근거가 있는 명분이 있는 상승을 좀 보이기 위해서는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우리나라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왜 부진한지 그리고 이 부진함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올해 1년 통틀어서 보면 상반기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상반기에 너무 좋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속도와 상승 폭이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반도체 IT지만 만약 엔비디아를 갖고 있었다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대신에 그럼 엄청나게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불만은 없었습니다.
왜? 엔비디아가 가는 방향대로 우리도 따라갔으니까. 하지만 이제 문제는 하반기부터였죠.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엔비디아가 어떤 수요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발열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면서 같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폭은 우리나라 증시는 너무나 깊었고 네. 그들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속도 자체가 우리랑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시장의 모든 자금들이 골고루 분산되기보다는 미국 시장에 집중되었고 그 미국 시장 안에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과 같은 기업들에게 지금 이제 쏟아진 상황인데 그러면 다가오는 2025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12월 달 들어오면서 약간의 어떤 이 반도체 산업의 좀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난 부분은 뭐냐면 브로드컴에 대한 어떤 성장세. 그렇죠. 시장에서는 뭐 브로드컴이 마치 엔비디아를 어떤 대체할 만한 대항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제품이 어떤 경쟁사 제품이라기보다는 상생해야 되는 제품이라서요. 하지만 이제 이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또 콜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는 고민이 됩니다. HBM3E도 제대로 퀄 테스트를 못했는데 과연 브로드컴이 달라고 하는 HBM4 줄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SK하이닉스는 다르죠. 이제는 확실하게 증설을 할 수 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회사의 막대한 자금, HBM을 통해서 벌어들인 어떤 수익을 투자할 만한 확실한 명분이 생긴 거죠. 그동안에는 풀캐파라서 혹은 엔비디아가 만약 여기서 수요가 좀 둔화되면 지금 증설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브로드컴까지 이젠 HBM4를 좀 달라고 하는 상황 속에 당연히 반도체 어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하기에는 저는 적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투자를 하려면 순서가 있죠. 공장 부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아마 공장 부지는 어디가 될 가능성이 높죠?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 일단 위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장비를 좀 체크를 해야죠. HBM 뭘로 만듭니까? 공장이 있다고 그냥 알아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주들. 가장 대표적인 건 결국 한미반도체가 그동안의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 발주 혹은 추가 수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추가 수주, 추가 발주가 아니더라도 브로드컴을 통해서 한 번 더 매출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제 그를 추정하는 HBM 밸류체인은 지금이라도 한번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오히려 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리뷰를 쭉 해보시면 최근 지수 대비 수급도 굉장히 탄탄하게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어떤 영광을 좀 재현을 한다고 다수의 반도체주가 한 번에 움직인다라기보다는 HBM 밸류체인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쪽이 더 유리하게 혹은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주를 뭐 가려보신다라고 하면 뭐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가장 1순위이긴 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 종목군들을 제외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서 HBM 밸류체인을 꼭 확인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어렵다. 한미반도체가 답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왜 SK하이닉스는 아니냐? SK하이닉스가 당연히 넘버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누구보다 속도전에 조금 더 민감해야 됩니다. 왜? 트럼프가 이제 곧 취임을 이기가 하죠. 네.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면 짧은 그 시간 안에 누가 더 수익률 게임 쪽으로 유리할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대형주도 대형주지만 그 대형주의 추세를 좀 따라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한미반도체와 같은 기업들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HBM 쪽으로는 다시금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좀 들리긴 하는데 사실 반도체 전반적인 산업을 놓고 봤을 때는 디램 가격 회복도 좀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네. 오늘도 삼성전자 하향 리포트가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레거시 부분 해결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반도체주 봐도 괜찮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DDR4와 DDR5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명확하게 짚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다운됐다고 나오는 것은 DDR4 중심의 D램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장 최신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가격이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이제 DDR5의 어떤 수요가 많아지는 내년 1분기 정도에 D램의 가격이 회복하지 못하면 이제 그때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1분기 되면 D램에 대한 가격 하락은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HBM 뭘로 만들죠?
디램으로 디램으로 만들죠. 만듭니다. 네. HBM의 수요가 많다는 건 디램에 대한 수요도 수요가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국 시장을 배제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가격 계산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나 저는 여전히 AI와 데이터 센터 집중의 어떤 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좀 놓고 보면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사실 삼성전자가 내리니까 그 이유를 이제 가져다 붙이는 거죠. 근데 그쵸. 삼성전자 여기서 HBM3E 혹은 HBM4만 잘 해주면 이런 이야기는 쏙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뉴스가 너무 마음에 거슬린다. 그러면 오히려 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해보자. 않겠나라는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 속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열어보고요.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은 알리바바, 정용진의 신의 한 수가 될까? 사실 주가 움직임은 조금 좀 요란스럽기는 그렇죠. 하더라고요, 본부장님. 그래서 좀 진단도 필요할 것 같고 이걸 우리가 또 사업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왜 알리바바일까요? 그러니까요. 네. 미국에 가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자녀를 좀 만났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는 뭐 코스트코와 월마트와의 협업이 아니라 알리바바였죠. 중국의 알리바바와의 협업을 한다라는 뉴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정윤준 회장님이 트럼프의 자녀를 만났네? 이건 호재다. 그런데 만나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 아니야? 일단은 더 지켜보자. 뭔가 사업적인 이야기가 오고 간다면 미국 쪽에서 기업과 굉장히 큰 협업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감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월마트와 코스트코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들은 올해 내내 올랐습니다. 맞아요. 역사적인 신고가 레벨 구간에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1분기에 바라보는 4분기 실적 또한 역대 최대일 가능성이 지금 높죠. 네,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과의 협업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이니까 당연히 의아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좀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앞서서도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속도전이 필요하다. 트럼프 2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중국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상승에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저희 이마트 혹은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에 대한 개선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협업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돈을 투자를 해야 되죠. 해야죠. 근데 없는 어떤 곳간에서 쥐어짜내서 투자를 하다 보면 당연히 주주들에게 돈을 빌리는 유상증자에 대한 압박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통해서 과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까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낼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딱 하나죠.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경기 부양 이야기를 하면 지금 중국의 어떤 중국 기업과 가장 또 핫하게 협업한다라고 하는 이마트 혹은 신세계 계열이 이제는 올라가겠죠. 선두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뉴스 하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그들이 뭔가를 보여줄 때까지 계속해서 관망 스탠스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알리바바라는 것을 또 발판 삼아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라든지 다른 쪽으로의 영역 확장을 하는 것도 꼭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 기업과 중국 기업이 만나서 중국 시장의 판매의 어떤 이 활로를 뚫는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이제 큰 그림은 있을 것 같은데 그 그림을 우리가 확인을 할 때까지는 신중하게 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시장에서 기대감이 모여졌었고 주가 급등 양상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마트 주가가 바로 또 급락을 네.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결국 많은 투자자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니 만남은 미국 가서 미국 분을 만났는데 왜 일을 또 중국 분과 하냐.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결이 맞지 않는 거죠. 네. 지금은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강요하고 강제적으로 규제를 어떤 강화하는 그 산업에서 좀 거리가 멀어져야 우리가 조금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완전히 불구덩이에 지금 뛰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마트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당연히 약간의 리스크는 감내 혹은 이제 관리를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좀 요동쳤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돈을 많이 못 법니다. 그렇기에 주주환원이라든지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가져갈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최근 주가 이제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시선을 확장시켜 봐서 네. 내년에 좀 실적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이커머스 기업들이 있다면 몇 가지만 조금 본부장님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결국 네이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쿠팡을 대항할 수 있는 혹은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쪽은 스마트 스토어 쪽에서의 매출이 얼마만큼 상향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거운 종목으로는 네이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 안에서는 확실하게 딱 한 키워드가 있죠. 카페 24. 이 기업만큼은 결국 이제 너튜브를 통해서 이제 매출 증대하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에 더 성장할 가능성도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번째 헤드라인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은혜로운 섹터 오늘 첫 번째 이슈에서는 국내 증시에 관해서 좀 다각화된 분석들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투자 규모 입금에 관해서 또 계속되는 또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주가 상승 나와줬었던 퀀텀 매트릭스에 관한 이야기들도 준비했습니다. 국내 테마 탑3까지도 여러분 살펴보시면서요. 오늘 시장 한번 체크하고 오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희론 섹터 장은혜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전 거래일에 장중한때 2,400선을 하회했다가 간신히 지켜낸 채 마감이 됐었죠.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400선을 다시 하회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국면이라고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정책 불확실성에 있었습니다.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사상 초유의 국면이 진입해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정부 계획 역시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기업 실적에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순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당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예상 매출액이 76조 3천억 원밖에 되지 않을 것이며 영업이익 역시도 7조 9천억 원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역시도 이익 성장이 어렵다라는 코멘트 함께 남기면서 목표 주가를 77,000원에서 75,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4분기는 통상적으로 일회성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익 변동성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데다가 매크로적인 지표 그리고 측면 역시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실적 불확실성을 감내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라고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유는요. 원달러 환율과 외환 보유고를 꼽고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도 1,470원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외환 보유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었던 2008년에 비해서 2배가량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폭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여전히 잔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 들었던 것이 코스피 변동성을 알아갈 수 있는 V코스피에 있었습니다. 표를 통해서도 알아갈 수 있듯이 상반기 대비해서도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지수가 크게 올라서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21선을 상회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빅스보다도 15거든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라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대비를 해야 되냐 살펴봤더니 업종별 대응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업종을 꼽고 있었는데 일단 조선과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좀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타 매트릭스 이야기인데요. 퀀타 매트릭스의 최대 주주인 에즈라 자선신탁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에 들어오게 됐죠. 규모는 총 1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즈라 같은 경우에는 벌써 네 번째 참여라고 하고요. 총 40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지분 19.7%를 확보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3월에 발행이 됐었던 전환사채와 관련해서 전환가액 조정, 그러니까 리픽싱 조항이 제거됐다. 여기에 모두가 합의를 했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졌는데 만약에 이 조항이 제거가 되게 된다면 전환사채는 그때부터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이 일을 두고 우리가 재무구조가 좀 개선됐다라는 이야기 함께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4번이나 참여를 했다는 점, 그리고 리픽싱 조항 역시도 제거됐다는 점, 이 두 가지 점을 들어서 투자자들이 퀀타 매트릭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 가치, 성장성, 그리고 주가 상승에 관련해서 강력하게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확보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사업 확대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는 향균제 감수성 검사 장비 사업을 확대를 할 것이며 차세대 폐혈증 진단 솔루션 연구 개발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사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퀀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때 28%대 급등 나오면서 장중한때 7,000원을 상회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먼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첨생법 개정안이 2025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이야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GI 이노베이션과 ST큐브 그리고 유한양행 나란히 장중한때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콘텐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해외 언론에서 혹평을 받게 되면서 전 거래일에 주가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 연출이 된 바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TV쇼 부문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넷플릭스가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가 총 93개국이거든요. 그런데 93개국 전부 1등 자리 석권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왔습니다. 먼저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에 하한가로 장을 마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장 초반에 두 자릿수까지 강한 슈팅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하락 전환한 다음에 5%대 급락세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M83과 4x4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 탄력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들고 와봤습니다. 증권가에서 긍정의 리포트가 있었어요. 일단 유럽 쪽에서 2025년 전기차 판매와 관련해서 올해 대비해서 14.7% 성장할 것이다라는 예측 내놨고요. 미국에 있어서도 2025년 전기차 판매가 올해 대비해서 25%나 성장을 할 것이며 플러스 알파로 비테슬라의 성장세 역시도 유지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데 3% 이상의 상승세 붙기
오르기도 했고요. 삼성 SDI와 에코프로 나란히 지금 현재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시원하게 반등세 그려주고 있습니다. 내년 증시에서도 눈여겨봐야 할까요? 자, 궁금하시죠? 다음 코너로 이어집니다. 은혜로운 섹터 같이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그럼 시장 진단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또 본부장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상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의 상승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많은 의문점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 평 좀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좀 빠지고 나서 주말 내내 또 우울한 뉴스까지 이제 겹쳐지다 맞아요.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오늘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 아마 힘을 많이 빼고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 이유는 환율이 윗꼬리를 달면서 조금은 빠르게 하향 안정화가 되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선물 어떤 시장으로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는 여기에 또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정말 오랜만에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만 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열리고 뭐 내일 하루 쉬겠지만 내일 모레, 다음 주, 내년 이렇게 이제 계속 열리는데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하루만 올라가고 말 거냐 아니면 더 올라갈 거냐 이걸 결정해 주는 것은 돈입니다. 그 돈은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키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오려면 결국 오늘도 한 번 더 하긴 했지만 환율의 안정화가 정말 필수적이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종목을 좀 바라보기보다 그러니까 2024년도는 종목을 바라보고 시장은 그냥 시장대로 따로 봤다면 올해는 환율 시장 먼저 그다음에 코스피 그쵸. 코스닥 지수를 봐야겠네요.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수급이 좀 몰리는 쪽에 더 집중을 하는 매매 전략이 더 맞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율에 관한 체크 저희가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작에서 어떤 이슈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본부장님과 추가적인 내용 나누면서요. 우리 시장 힌트 가져가 보면 좋겠는데요. 본부장님, 오늘은 우리가 그래도 어떤 이슈에 좀 집중을 해보면서 우리 시장에 좀 희망을 찾아봐야 될까요? 생각보다 강합니다 오늘. 그래서 맞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부터 한번 보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핫 이슈 쏟아지는 제약바이오입니다. 개별 그렇죠. 이슈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는 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금리 인하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는 안 좋죠. 그렇죠. 사실 이제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질 때 선제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르다라는 완전 다르죠. 겁니다. 네.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금리의 어떤 방향성 자체는 인하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 금리 인하 기조의 수혜를 받아 볼 수 있는 쪽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올해 여름부터 이제 계속 제약바이오 쪽은 봐야 된다,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제약바이오 안에서 도대체 어떤 쪽을 더 살펴봐야 되느냐, 이제 이게 고민인 것 같은데 일단 다가오는 어떤 1월 달에는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트럼프의 취임식도 있고요. 그 전에 CES 박람회가 하나 있고 JP모건 컨퍼런스라는 것들이 지금 질비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각광을 받을 것은 새로운 기술력을 보여주는 기업. 혹은 숫자가 찍히는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살펴볼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쪽을 바라보시는데 나는 숫자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겠다면 당연히 원픽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신에 또 처방자 수 기준으로 본다면 또 원픽은 SK바이오팜. 이렇게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다른 건 모르겠다. 우리나라 기업이 또 선도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 기준으로 가장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기업을 원하겠다라고 하면 알테오젠. 돌아 가지 마시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올해 우리에게 계속 힌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술하면 알테오젠.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번 지금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 펀더멘탈이랑 센티멘탈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쉽게 정리해 드려보면 펀더멘탈은 그냥 그 기업의 기술력입니다. 센티멘탈은 이제 그 기업을 사고자 하는 투자 심리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사실 트럼프가 어쩌고 시진핑이 어쩌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다. 대신에 트럼프가 옆에서 꿍시렁. 시진핑이 옆에서 또 꿍시렁. 네.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내부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참 주식하기 힘드네. 그러면서 지금 투자의 심리가 아무래도 이제 마르다 보니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온 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기업들을 역설적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의 기회로 삼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올라가고 나서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 늦습니다. 어느 섹터처럼? 바로 조선 섹터처럼. 그렇죠. 조선주들도 사실 지난 2분기, 3분기 우리에게 기회를 엄청나게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기회가 왔을 때 고민을 하죠. 고민됐습니다. 그죠? 네. 지금도 고민되고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올라오니까 더 고민을 하죠. 후회가 되고. 네. 자, 그러면 조선주들을 놓쳤다면 저는 제약바이오만큼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이제 은혜로운 섹터에서도 브리핑을 드렸지만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제약바이오에 지금 조금 더 힘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요. 저는 이쪽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섹터군들이 오릅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제약바이오 랠리를 이끌었었던 비만 치료제 쪽을 우리가 지금 또 계속 바라봐도 되는지 내년에도 계속 바라봐도 좋은지 어떤 의견이실까요? 근데 지금 비만 치료제 쪽을 저도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장주는 펩트론이고요. 네. 후발주자가 인벤티지 랩인데 최근 약 2주 동안의 흐름을 보면 인벤티지 랩이 상대적으로 펩트론보다 더 더, 네. 강한 모습을 좀 네.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 업종,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모멘텀 플레이라기보단 수급적인 플레이가 더 수급 강한 플레이. 거죠. 어. 그러니까 먼저 올라와 있던 종목은 일단 매도를 하고 네.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던 종목을 매수를 하는 그러한 수급 플레이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매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쪽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다수가 기준이 있으시면 상관이 없지만 기준이 없다면 굉장히 매매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죠? 펩트론의 라이센스 아웃, 그러니까 기술 수출에 대한 뉴스인데 만약 정말로 그 뉴스가 정작 시연이 되면 세론 뉴스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네요. 네.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 2 지난주에 세론 제대로 세론 나왔죠. 제대로 나왔지 네.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증시의 한계이긴 하지만 그걸 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응을 그렇기에, 해야죠. 네. 네, 그렇기에 저는 이쪽을 바라보시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는 어떤 제약바이오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은 우리가 조금 덮어두는 게 좀 네. 전략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제약주 안에서는 어떤 섹터군들 봐야 되는지 뭐 예를 들자면 뭐 CDMO, CM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임상에 관해서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쪽을 봐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CDMO, CMO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CDMO이기 때문에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업이 두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이기에 이 기업은 그냥 기본으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호삭에서 네. 알테오젠에 대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는 게 그런가요? 지금은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최근에 나왔던 악재들 때문에 좀 아직도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 다른 관점일까요? 최근에 나온 악재는 사실 기술에 대한 악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코스닥 1위 기업인데 왜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네, 이런 또 불안감을 또 만들게 하냐 이런 아쉬움이 좀 있지만 결국 제약바이오는
돌고 돌고 돌아 기술력으로 좀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는 쪽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수익률 게임 쪽으로는 가장 더 최적화되어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본부장님 미리 좀 공개를 해주셔서 오늘 또 저희가 픽해온 종목 네. 본부장님이 공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뭐 같은 종목일까요? 제가 오늘 픽해온 종목은요. 네. 그냥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알테오젠만 좀 바라보자는 네. 의미의 알테오젠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 SC 제형이라고 하는 기술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한 기업이 정말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그칠 게 아니라 이 의학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또 바꿀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가 누워서 3시간, 4시간, 5시간 걸렸던 제품을 5분에서 10분 안에 만든다면 이건 병원 쪽에서도 이득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환자에 대한 회전율이 굉장히 좋아지죠. 높아가니까 네. 그러면 또 그 제약, 그러니까 약품을 또 공급하는 쪽도 당연히 이득이겠죠. 네. 한 명에게 그동안에 수시간의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 투자했다면? 뭐 네. 500ml든 뭐 300ml든 이렇게 투입했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똑같은 양을 투입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어떤 이 구조 자체가 바뀌어가는 그런 호재성 뉴스이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하자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술 자체가 두통에만 만약에 네. 적용을 했다가 네. 칩시다. 하지만 SC 제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비인후과적으로 봤을 때 코가 막힐 때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 열이 날 때도 쓸 수 네. 있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항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폐암, 뭐 아무래도 이제 간암, 위암 할 것 없이 만약에 이제 이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가 또 커져 나가게 되면 이 알테오젠이 받게 되는 로열티에 대한 수준 자체가 굉장히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자, 이 기술 개발하는 기업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돈을 못 버는 거였어요. 적자. 그죠? 네. 네. 라이센스 아웃을 하더라도 정작 이 로열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되는 상황. 하지만 지금 알테오젠은 그 기다림의 구간을 모두 지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앉아서 돈만 세면 됩니다. 돈만 세면 되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맞는 주가는 당연히 따라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의 기술력에 관해서는 사실은 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된 건 아니냐.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해주신 대로의 타임라인대로라면은 실적으로의 이제 주가 상승을 바라시는 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고평가 국면은 아니다라고 보실까요? 고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이 있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의 구간은 어떻게 보면 뭐 더 밀려 내려올 수는 있지만 밀려 내려온다 하더라도 투자 심리 자체가 알테오젠은 어느 정도 가격까지 밀려 내려오면 매수를 하겠다라는 투심이 더 강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대표이사님이 또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알테오젠은 과거에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모아갔던 것처럼 그냥 한 번에 지금 포인트가 맥점이야라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오늘도 한 주 사고 뭐 다음 주에도 한 주 사고 이렇게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전체 시장을 보실 때 요즘에는 이제 수급 플레이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알테오젠은 좀 어떨까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 대형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형주들은 사실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기에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수급에 대한 지속성 여부를 계속 추적 관찰을 하자라는 게 그 이유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외국인들에게 야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알테오젠 좋으니까 빨리 사줘 이렇게 하는 것도 욕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러기 전에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수급 양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저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장점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최근 12월 달에 가장 또 핫했던 종목이 하나 삼천당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쪽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하는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는 게 큰 포인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제약바이오를 그냥 단순히 기대감으로만 지금 투자를 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 기대감에 걸맞는 성과가 나와야지만 수급이 더 이어 붙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서 저는 적어도 알테오젠 그리고 유한양의 삼천당 제약만큼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이 리포트 나온 기업 중에 하나
한올바이오 파마 네. 그 기업도 저는 굉장히 또 실적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는 투자할 만한 종목군들이 많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략들 한번 들어봤고요.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오늘 마지막 코너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시선들 살펴볼 텐데요. 최근 국내 증시를 짓누르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증권가에서는 원달러 환율을 손에 꼽았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달러 강세는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한 가지 예로 브라질의 원달러 환율 그리고 또 인도의 루피화 역시도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국가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 방어를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자, 매크로 변수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월 효과를 누려보려면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가 시급하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는 대부분 증시가 상승하는 동향을 보여왔는데요. 그 1월 달 상승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업종들은 낙폭 과대주였습니다. 오늘 리포트들 보니까요. 낙폭 과대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집중해 보시면서요. 저희가 준비한 종목군들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5가지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요.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군들은 없었습니다. 하향 리포트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 주가 대비해서 상승의 여력들은 충분히 있고요. 대부분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한 번쯤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기존 목표가 대비해서 동결 양상을 보여왔었던 2가지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마트 쪽 이야기해 봐야겠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G마켓에 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알리바바와의 합작 법인으로 인한 실적 가시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G마켓 같은 경우에는 셀러들에게 해외 매출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취약했었던 신선식품 분야에 관한 매출을 증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마트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G마켓이 이렇게 합작 법인을 내는 걸까요? 바로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서는요. 쿠팡과 반쿠팡 연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실적 가시화도 있지만 우리가 좀 의미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합작 법인, 추가적인 교류에 관한 소식들이 들려올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마트의 주가가요. 급락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그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일단 증권사 리포트는 이마트의 이러한 급락 양상들을 보고 난 이후에 나왔던 리포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목표 주가를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상승의 여력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강하잖아요. 한올바이오파마도 오늘 장중 한때는 15%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쪽에 관한 또 리포트들도 시장에 나왔습니다. 일단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는 동결하는 양상을 보여왔지만 한올바이오파마가 이뮤노반트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기업을 바로 인수를 한 이후에 임상에 관한 소식들 전해져 왔거든요. 이뮤노반트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신약이 갑상선 치료제 중에 하나인데 세계 최초의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뮤노반트의 이런 임상에 관한 결과들이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지금 성적표를 보자면 임상 2상은 통과가 됐고요. 3상에 관한 소식이 현재 기다려지고 있는데 이 3상에 관한 소식은 내년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만약에 3상에 관한 결과가 좋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FDA 승인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그런 시장의 가능성들을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급등 양상 나오더라고요. 시장 역시도 리포트의 방향성들을 따라가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주가는 3만 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향 리포트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에너지솔루션 있겠는데요. 일단 아모레퍼시픽 쪽에 관해서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장품 관련주들 다뤄드리면서 화장품 관련주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은 아무래도 중국 쪽에 관한 매출이 있기 때문에요. 증권가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상승의 여력은 있지만 수정 목표가는 14만 원으로 내렸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비중국 쪽에 관한 매출은 늘어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아모레퍼시픽이요 코스알엑스를 매입을 했는데 코스알엑스 매입 이후에 성장세가 둔화됐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NH투자증권의 LG에너지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전반적인 업황에 관해서 좀 힌트를 함께 나눠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실제로 중국 쪽 법인에 관한 구조조정 시작이 됐습니다.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GM 쪽에 관해서 전기차의 재고량이 8만 대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에 따른 배터리 재고량들도 한번 우리가 고수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유럽 쪽에 관한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잖아요. 얼마 전에 유럽 쪽에서요.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벌금을 조금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이 말은 즉 내연기관차에 따른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건 또 한 번 풀어보자면 2차 전지 관련주에는 악재로 현재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좋은 리포트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긴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에 한해서는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관점들이 있고요. 다만 내년에 테슬라 쪽에 관한 신작 출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신차 출시에 따라서 그런 수혜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1월 달까지 우리가 시장을 지켜보고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목표가 수정된 종목군들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오늘 코인 시장은 어떤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조정 국면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쪽에 관한 거래소의 잔액은 상당한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요, 이 산타랠리의 기대감을 받아가진 못했고요. 어느 정도의 조정을 계속 나타내고 있고 아무래도 또 연준의 매파적인 방향성들의 영향을 받아간다라는 풀이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코인 시장에서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는 그 순간부터의 움직임이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에 관해서 독일의 전 재무장관은 채택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전략적 비축 자산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이 될지 안 될지 여부에 따라서 코인 가격 상승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쪽도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는요, 이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해 보자면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쪽의 수급이 조금 더 양호합니다. 현물 ETF에 관한 순유입도 나와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년간의 공급량이 최하치다라는 그런 분석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물량이 있잖아요. 이 스테이킹을 많이 하는 건 그만큼 시장에 당장 매도할 수 없는 물량을 이야기하는데 스테이킹 물량도 늘어가고 있고요. 재단 측에 있는 공급량 역시도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이더리움 역시도 상승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룸버그에 있는 ETF 전문 애널리스트가 내년도에 ETF 출시가 가능한 코인으로는 리플 코인과 솔라나 그리고 라이트 코인을 꼽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ETF 출시 가능성에 따라서 리플과 솔라나가 움직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리플 코인은 2달러 선을 겨우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리플 코인의 흐름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200달러 선 내어주면서 190달러 선에서 현재 연출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도지코인 쪽은 소폭의 상승이지만 0.31달러입니다. 연초 대비해서도 상승률 굉장히 줄어져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에 관한 마켓캡 역시도 축소되고 있다는 시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고 장기 보유자 역시도 매도 물량을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코인 시장이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시장의 매크로 변수들 다양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브리핑까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기 때문에
때문에 하나하나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켓 쇼쇼쇼 코인 시장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요.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 관한 힌트들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저희 오늘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요. 5장 전략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